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 어쩌면 가장 무시당하는 감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후각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냄새를 딱 맡았는데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기억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을 소환하는 특별한 냄새가 있나요? 1월의 그 차가운 눈 냄새라던가 봄비 온 뒤의 흙 냄새 아니면 할머니 댁에서 나던 묵은 장 냄새 같은 거요. 이렇게 냄새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냄새가 기억의 문을 여는 강력한 현상에는요, 아주 근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억으로 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바로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 냄새가 과거에 아주 생생하고 감정적인 기억을 그냥 기억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통째로 불러오는 현상이에요.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 동네에 불이 났을 때 맡았던 고무 타는 냄새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냄새만 맡으면 당시의 그 긴장감이랑 두려움이 온몸으로 느껴진대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봤던 시각 정보, 파란 불빛이나 들었던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은 전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후각일까요? 우리한테는 보고 듣고 만지는 다른 감각들도 있는데 왜 유독 냄새만이 기억과 감정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냄새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가는 경로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뇌로 가는 직통 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감각을 딱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시각, 청각, 촉각처럼 물리적인 자극을 느끼는 물리적 감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각, 미각처럼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화학적 감각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직접 닿느냐 아니냐예요. 물리적 감각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 빛을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화학적 감각은 달라요. 커피 향을 맡으려면 진짜로 그 커피 분자가 공기를 타고 날아와서 우리 코 안으로 직접 들어와야만 해요. 자, 이렇게 코로 들어온 냄새 분자는 코 안쪽에 있는 후각 점막의 수용체 세포랑 빡 결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수용체 세포들은 외부 물질에 직접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손상되기 쉬운데 놀랍게도 6주에서 6개월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완전히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스스로를 계속 재생하는 거죠. 대단하죠. 자,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감각 정보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정보들은 뇌의 시상이라는 이성적인 문지기를 먼저 거쳐야 해요. 이 정보는 처리할 만한가? 하고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직 후각 정보만이 이 검문소를 그냥 통과해요. VIP 패스처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감정과 기억의 중심부인 대뇌 변연계로 바로 꼽힙니다. 이게 바로 냄새가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기 전에 본능적인 감정과 기억을 곧바로 불러일으키는 이유예요. 2%.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몸의 설계도인 전체 유전자 중에서 무려 2%가 오직 후각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코에는 냄새를 맡는 수용체가 약 400종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컬러로 보게 해주는 시각 수용체는 고작 3종류뿐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생각해보세요. 진화라는 건 절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이 말은 즉 후각이 우리 인류의 생존에 그만큼이나 중요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놀라운 후각, 우리가 훈련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까?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 뇌에 코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후각 능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 덕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뇌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와인 전문가인 마스터 소믈리에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일반 사람보다 후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훨씬 두꺼웠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는 훈련이 뇌 근육을 키운 거죠.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전문가들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연구를 보니까 평범한 성인들한테 매일 20분씩 딱 6주 동안 냄새 맡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후각 능력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진짜로 뇌 구조가 변했어요. 관련 뇌 영역이 눈에 띄게 두꺼워진 게 확인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후각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하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 그러니까 무려 20%가 어떤 식으로든 후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아예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5%, 후각이 약해진 사람이 15%나 됩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그럼 왜 후각을 잃게 될까요? 주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코 질환이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요. 또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뇌진탕을 겪게 되면 그 충격으로 뇌랑 코를 연결하는 아주 미세한 후각신경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뇌진탕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후각 손상을 겪는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면요. 이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뇌질환의 가장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은 다른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혹은 십수년 전부터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먼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의미해요. 먼 미래에는 아주 간단한 냄새 맡기 테스트만으로 뇌질환 발병 위험을 최대 10년이나 먼저 알아채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후각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감각을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코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각신경세포는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 아주 드물게 계속해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꾸준한 후각 훈련이 이 회복 과정을 돕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이미 증명됐고요. 결국 냄새라는 건 그냥 향기 좋다, 냄새 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냄새는 우리 과거의 기억을 여는 열쇠이고요. 현재 우리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건강을 지켜주는 조용한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일상 속의 냄새들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소리 없는 이야기가 들려올지도 모르니까요.